미영이가 울면 내가 더 아팠어. 그래서 매번 통장을 열었지. 맞아요. 딸아이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하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손주 양육비까지 줄 수 있는 건 전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자식에게 걸려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해줄 게 아니었는데. 이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를 통째로 삼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퍼주고 노년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디 꼭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 죄책감을 잃힌 호구 부모. 환갑이 넘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셨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작은아들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자금, 전부 그 어머니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닳도록 일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35에 사업을 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 했을 때 어머니는 노후를 위해 10년 넘게 모아둔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 앞에 한 번도 데리러 가지 못했다는 기억, 아이 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찬밥에 김치만 남겨놓고 나갔던 그 새벽들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관 수업에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아들이 교실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어머니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들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마다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지갑은 매번 열렸고 아들의 사업은 2번 망했고 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어머니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고 계십니다. 아들은 연락이 뜸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도 지금 위험한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퍼주고 노년에 고생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식에게 죄책감을 들킨 부모입니다. 자식은 어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표정을 읽고 부모의 약점을 파악하고 부모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과거에 바빠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이혼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부채감, 다른 집 아이들만큼 해주지 못했다는 부족함. 이런 감정이 부모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으면 자식은 그 감정의 가격표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아주 정확하게 청구합니다. 문제는 이 청구서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책감으로 지갑을 열면 자식은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것이 500이 되고 500이 1000이 되고 1000이 3000이 됩니다. 부모가 힘들어서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심하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며칠 동안 부모는 밤잠을 설치고 혹시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다시 돈을 보냅니다. 자식에게서 고맙다는 답장이 오면 그제야 마음이 놓이지만 그 평화는 다음 요구가 올 때까지만 유지됩니다. 이 순환이 10년, 20년 반복되면
부모의 노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부모가 훈육자의 자리를 잃고 호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그 집의 규칙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정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자식은 부모의 주머니를 봅니다.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안함으로 돈을 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신이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는 나쁜 부모가 아니야 라는 확인을 자기 자신에게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은 아무리 돈을 줘도 오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돈으로 해결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줘도 여전히 미안하고 전 재산을 다 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더 깊어지고 자식의 요구는 더 커지고 부모의 삶은 더 쪼그라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놓고 나간 것,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식 학원비를 낸 것, 명절에 새 옷 대신 작년 옷을 다려 입은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모는 없었습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았을 뿐이고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불편한 것입니다. 자식이 서운해해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식이 삐져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사랑의 진짜 무게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자식의 생존 능력을 빼앗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라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주고 있는 이 돈은 사랑인가? 아니면 죄책감의 이자인가? 그 답이 후자라면 오늘이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손을 거두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 손을 거둬야 자식도 비로소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도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살고 자식의 인생도 삽니다. 두 번째 공통점, 차가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완벽주의 부모.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딸 하나에게 쏟아부은 분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하면 그 주에 피아노를 사줬고 중학교 때 유학을 가고 싶다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줬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것이 이 아버지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면접에서 떨어져 방에서 울고 있으면 그날 저녁 아버지는 생활비 200만 원을 딸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힘들면 천천히 해라, 아빠가 있으니까. 그 말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그치면 아버지도 안심이 됐고 그 안심이 곧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32이 되어서도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다가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나와버렸고 직장에 다니다가 상사에게 한 소리 들으면 그 주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 직장에서 석 달을 버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만두냐고 물으면 딸은 거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며 눈물을 보였고 아버지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더 좋은 데 있을 거다 하며 또다시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63세 퇴직했고 퇴직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딸의 생활비와 자동차 할부금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남은 3천만 원으로 노후를 시작해야 했지만 딸은 여전히 매달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한 지 2달 만에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고 노년에 고생하는 부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차가운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꼴을 못 보는 부모, 자식이 울면 견딜 수 없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부모, 자식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어주는 부모. 겉으로 보면 헌신적이고 따뜻한 부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부모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좌절하게 내버려 두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배고파 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고, 거절당해 봐야 다시 문을 두드리는 힘이 생기고, 실패해 봐야 다음번에 다르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자랍니다. 이것을 최적의 좌절이라고 합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실패,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 그것을 온전히 겪고 나서야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뼈가 부러졌다 붙으면 더 강해지듯이 마음도 한번 깨져봐야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부모는 이 좌절이 자식에게 오기도 전에 돈으로 길을 깔아버립니다.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더 비싼 과외를 붙여주고, 사업이 안 되면 자본금을 더 대주고, 연애가 깨지면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자식이 아파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자식의 생존 근육은 쓸 기회가 없어서 퇴화합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젊고 건강하고 수입이 있을 때는 이 구조가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부모는 벌고 자식은 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늙고 몸이 아프고 수입이 끊기면 이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식은 이미 부모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매달립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왜 미리 준비를 안 했느냐고 되려 화를 냅니다. 여태 해줬으면서 왜 갑자기 안 해주냐며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입니다. 그 어떤 배신보다 깊은 상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부를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함. 평생 따뜻하게만 사랑했더니 노년에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인 겁니다.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부모는 반드시 자식 교육을 망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그것이 정말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못 견뎌서 주는 것인지. 부모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식의 고통이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돈으로 덮는 순간 자식은 세상의 파도를 혼자 넘을 힘을 영영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만드는 모든 뒷감당은 고스란히 늙은 부모의 어깨 위에 쌓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은 차가워지셔야 합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는 것, 자식이 울어도 옆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는 것, 안 된다고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은 당장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차가운 사랑은 평생을 버틸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50살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기 밥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면 오늘부터 그 따뜻한 손을 한 번만 걷어보십시오. 그 손이 비워진 자리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기만의 두 발로 이 세상에 서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몸뚱이를 잊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주 영어 학원비가 모자라서 병원비를 아껴야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약 한 알로 버티면서 막내딸 결혼 자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고 이를 악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고생을 자초하는 가장 뼈아픈 공통점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패턴에 빠져 계십니다. 자기 건강검진은 3년째 미루면서도 손주가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기 치아는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내시면서 자식이 집을 산다고 하면 전세금에 보태라고 적금을 다 깨십니다. 이게 바로 기승전 몸뚱이를 잊어버린 삶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에 가서는 결국 몸이 받쳐줘야 하는데 정작 그 몸을 챙기는 일은 가장 나중 순위로 미뤄두고 계신 겁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김순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할 때 학원비며 생활비를 5년간 대주셨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주방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물리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으셨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고 자취방 월세가 50만 원이었으니까요.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전세금 3억을 요구했고 순자 씨 부부는 식당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순자 씨 나이가 67이었습니다. 남편은 당뇨가 있어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는데 대출 이자 때문에 약값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이미 70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나빠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지만 아들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병원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주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합니다. 혈압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당뇨도 있으셨고요.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순자 씨는 자기가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으니까요. 입원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 씨가 그렇게 돈을 대준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어머니께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명절 때만 1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결혼자금을 대준 둘째 딸은 아이 키운다고 바빠서 병문안도 한 번 못 왔습니다. 사업자금을 받은 막내 아들의 사업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망했고 아들은 빚을 갚는다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을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치료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을 합치면 2억이 훌쩍 넘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쓸 돈은 없었던 겁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고 남편도 아내 간병하느라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많이 주면 나중에 그만큼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식의 효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몸과 독립적인 경제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그들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본인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65세까지 일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70세까지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자식에게 돈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60대 후반, 70대에 본인이 아플 때 치료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자식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슬픈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자식과의 관계까지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밥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도 지칩니다.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다정하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뀝니다. 엄마, 그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바쁘다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식의 친절이 줄어드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체력과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에너지를 쓰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순위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치아가 불편하면 치과에 가십시오. 건강검진은 매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순위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지금 60대 초반이시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병원비, 생활비, 요양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생합니다. 세 번째 순위가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가 확실히 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여유가 있으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빚을 내서까지, 적금을 깨서까지 자식을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독립을 막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부모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40이 다 되어서도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 그게 과연 그 자식에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독립심을 빼앗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막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 노후 준비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사는 게 자식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건강한 부모가 효자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효자, 효녀로 만드는 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이 80세까지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식들이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지게 늙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70세에 병들어 누워 계시고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효도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효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부터 챙기십시오. 미뤄뒀던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통장에 남은 돈을 자식 계좌로 보내려던 손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여러분의 건강보험을 들거나 노후자금 통장에 넣으십시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해라고 말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건강한 부모로 오래 사는 게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지면 이 세상에 아무도 대신 일어나 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도움 없이도 건강하게, 품위 있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드렸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분들이 이 영상을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안해지길 이 채널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